낮 최고 기온이 역대 5월 중순 최고인 35.5도까지 오르는 등 동해안에 불볕더위가 나타났습니다. 동해상에서 발생한 이딴 지진에 동해시와 강릉시가 관광시설과 대피 장소를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소비자에게 전가됐던 원인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게 직접 묻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 시작됐습니다. 양양공항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대규모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강릉의 낮 기온이 35.5도까지 오르는 등 동해안에 올 들어 가장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강릉은 5월 중순 기온으로는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속초 34.4도, 고성 대진 34.1도, 동해 33.2, 삼척 33.9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33도를 넘었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안의 고온의 서풍이 지속적으로 불어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무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 모레 날씨가 흐려지면서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고 습도가 낮아 폭염특보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사람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염특보를 내리는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최근 4.5 규모의 지진을 비롯해 동해 해역과 내륙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자 동해시와 강릉시가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추암 촛대바위 출렁다리와 돛제비골 스카이밸리, 해랑 전망대 등 주요 관광시설 3곳에 대해 주기적인 안전 진단을 벌이고 예경보 시스템 설치를 검토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강릉시도 지진 5개 대피 장소 21곳과 지진 해일 긴급 대피 장소 28곳을 점검하고 대피 장소 안내 지도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알릴 방침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면 소비자가 자동차의 결함 여부를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는 워낙 고도의 기술이 담겨 있어 입증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지난해 말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합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내달립니다. 추돌 사고를 내고도 600m쯤 달리더니 왕복 6차선 도로를 날아 지하 통로로 추락했습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12살 어린이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운전자였던 할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브레이크를 이제 밟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 생각만 하면 막. 이 사고는 급발진 여부를 놓고 공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현행법상 소비자가 결함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제품 기술이 워낙 고도화돼 있기 때문에 전문 기술이 없는 일반 소비자들이 결함을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곳은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던 곳인데요.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 사고와 관련해서 보다 변화된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급발진 사고 때 차량 제조사의 사고 책임 입증을 더욱 강화한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나면 제조사가 영업 비밀이라 하더라도 관련 증거와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겁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수많은 의심 사고들에 대해서 제조사가 좀 더 직접적인 책임을 가지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고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해 9월 유럽연합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된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이후 제조사가 사고 책임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5년 이후 300건 넘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오늘 오전 원주시 무실동 시청 사거리에서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위급 환자를 싣고 신호를 위반한 채 빨리 가려던 구급차를 정상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승용차가 들이받은 건데요. 경찰이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아침 시간 혼잡한 도로를 뚫고 교차로에 도착하자 현장에 구급차가 옆으로 누웠습니다. 구급차 안에는 사고 당시 급박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원주시 무실동 법원 쪽에서 시청 방향으로 직진 신호를 받고 출발한 승용차가 흥원면 방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구급차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구급차가 전도되면서 반대편 차선으로 미끄러졌고 신호 대기 중이던 SUV와 부딪혔습니다. 쿵 소리가 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약간 산책 나와보니까 구급차하고 승용차끼리 큰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차로 중앙에서 두 차량이 충돌하면서 승용차는 앞부분이 크게 찌그러졌고 구급차는 전도되면서 이렇게 운전석 쪽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사고 당시 구급차는 충주 건국대병원에서 출발해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으로 의식이 없는 40대 남성 환자를 이송하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이제 무슨 어레스트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이송을 하고 있었어요. 교차로도 지금 좀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라 서서히 진행하면서 왔는데 이 환자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응급처치 중이고 구급차에 탔던 응급구조사 1명과 SUV 탑승자 2명도 치료 중입니다. 지난 2021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구급차는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이 줄어듭니다. 경찰은 건국대병원에서 이송될 당시 환자의 상태와 위급한 정도, 심정지 환자였다면 처치를 이어가는 중이었는지 등을 조사해야 구급차 운전자의 책임 정도도 알 수 있다며 양쪽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확인한 뒤 조만간 운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최근 부쩍 오른 외식비로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1,000원의 아침 식사가 인기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시행하고 싶어 하지만 자체 부담 예산 마련이 어려운 대학에겐 그림의 떡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침 8시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 학생 식당으로 대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삼겹살 계란볶음밥과 튀김 만두에 샐러드까지. 푸짐한 아침 밥상이 단돈 1,000원이기 때문입니다. 알찬 식단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자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200명을 예상했는데 실제 이용자는 320명이 넘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자취를 하고 있어서 아침을 잘 못 먹는데 저렴한 가격에 식당을 운영하니까 매일 와서 먹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대학에서 1,000원의 아침밥을 제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거나 학생 수가 적은 학교 입장에선 예산이 부담입니다. 정부 지원금은 1,000원뿐인데 학생이 내는 돈 1,000원을 더해 2,000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비용 부담은 학교 몫이기 때문입니다. 위탁업체 이제 그 현실적인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 아침 식사를 이제 못하는 그 1,000원의 밥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 1,000원의 아침밥 지원금을 신청한 학교도 강원도에서는 7곳뿐입니다. 1,000원의 아침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참여 대학은 늘었지만 대학별로 지원하는 예산은 그대로여서 정책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점차 정부 예산을 좀 증액도 하고 그래서 학교 부담도 줄이고 그러다 보면 참여 대학도 늘어날 거고. 대부분의 재정 부담은 대학이 하는 구조에서 생색은 정부와 정치권만 낸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 발굴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양양공항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오는 19일까지 1,000억 원대 투자 유치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기업 회생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플라이강원 대표이사는 오늘 임직원 간담회를 열고 이번 주 내로 3호 투자펀드 운용사와 투자 유치 협상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플라이강원은 임대료 체납으로 항공기를 반납한 데 이어 중대형기 항공기 정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1968년 동해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귀환한 납북 귀환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합니다. 간첩 누명을 쓰고 형사처벌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대규모 인원을 재심 청구하는 첫 사례로
1969년 고성군 거진항으로 귀환한 기성호 등 23척, 150명 가운데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100명이 대상입니다. 직권 재심 대상자는 5개 검찰청에서 관할하며 70명이 속초지청, 강릉지청 22명, 춘천지검이 1명 등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동해시 천곡항 방파제에서 73살 남성이 추락해 현장 출동 소방 인력들이 심폐소생술을 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 25분쯤 양양 오산항 인근 1.8km 해상에서 표류하던 30대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이 남성은 모터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스크루에 줄이 감기자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표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릉에서 아침 출근길에 사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해 5명이 다쳤고 출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쯤 강릉시 교동의 한 도로에서 71살 최모 씨가 몰던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에 정차해 있던 말리부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택시와 소나타 승용차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들 모두 음주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낡은 어업 지도선을 새로 건조할 때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강원도의회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의회는 강원도의 어업지도선 3척 가운데 한 척은 내구 연한이 지나 운항이 중단됐고 다른 한 척도 5년 뒤 내구 연한에 도달해 새로 건조해야 하지만 관련법이 없어 국가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도내 어업지도선은 접경수역에서 해양수산부와 해군, 해경과 함께 월선 조업과 피람 예방 등 어업인들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입니다. 천혜자원인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고성군의 제2특화 농공단지 산업단지 계획이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 본격 추진됩니다. 고성군은 2025년까지 주광면 1원 12만 9천여 제곱미터의 해양심층수 고성진흥원,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와 연계해 제2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합니다. 주요 유치업종은 식료품, 음료, 의약을 제외한 화학물질, 화학제품, 기계, 장비 제조업이며 중앙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강원도의 수출액과 수입액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 지역 수출액은 2억 1,700만 달러, 수입액은 2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수출액은 22.4% 줄고 수입액은 23.5% 줄었습니다. 수출 품목 가운데 정밀기기와 자동차 부품의 수출액은 각각 22.4%와 11.3% 늘어난 반면 의약품은 37.5% 줄었고 수입 품목 가운데 액화 천연가스와 석탄은 각각 2.4%와 18.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이 4월 말 기준 공약과제 87.6%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83개 공약과제 168개 실천과제에서 완료 11개, 정상 추진 136개, 일부 추진 21개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